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시행된 2025학년도 10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모의 컨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 컨설팅은 수능 전에 진행되는 마지막 모의 컨설팅인 만큼 선정된 한 명의 학생이 실제 정시 솔루션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컨설팅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순서와 방법 모두 실제 메이저 정시 솔루션과 똑같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성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89점, 미적분 84점, 영어 98점, 생명과학 44점, 지구과학 45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100분위로 환산했을 때 언어와 매체 90, 미적분 95, 영어 1등급, 물리 94, 지구과학 94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실제 성적표에 찍혀있는 100분위는 방금 말씀드린 수치보다 조금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10월 모의고사는 N수생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100분위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메이저 정시 솔루션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순서로 10월 모의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생의 성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준 점수는 실제가 아니고 예시입니다.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내용 중 하나가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표준 점수를 다시 100분위로 환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이를 토대로 유불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시의 경우 국어 표준 점수 124점은 100분위 88.49점과 비슷한 수준인데 실제 100분위가 90이므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수학 표준 점수 135점은 100분위 95.99점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실제 100분위 95점보다 조금 더 커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가 더 유리한 겁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이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뤄볼 내용은 평균 100분위와 누적 100분위입니다. 평균 100분위는 단순히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을 평균 낸 수치로서 내 수능 100분위 성적의 산술 평균을 의미합니다. 즉, 이 학생은 평균 100분위 93, 상위 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보통 100분위를 단순히 평균 냈을 때보다는 나의 실제 성적이 더 좋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전교 10등을 하면 고르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으므로 전 과목 평균 점수로는 7에서 8등 정도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시 원서 접수자 약 16만 명 중에서 내가 몇 등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산술 평균을 낸 평균 100분위가 아니라 더 좋아지는 누적 100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적 100분위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상위 5% 이내의 학생들은 1%, 상위 5에서 10% 사이의 학생들은 2%, 상위 10에서 20%의 학생들은 3%, 상위 20에서 30%의 학생들도 똑같이 3%, 상위 30에서 40%의 학생들은 다시 2%만큼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저 정시 솔루션에서는 이 수치를 보다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선정되신 학생분의 경우 평균 100분위가 93이라면 누적 100분위로는 94.48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적 100분위 94.48, 상위 5.52%의 성적으로는 어느 라인이 적정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대학별 정시 모집 인원을 누적하여 더한 후 정시 지원자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스카이에 지원하고 싶다면 메디컬과 스카이의 누적 정원인 6,988등, 즉 정시 지원자 약 16만 명 중 4.37% 안에 들어야 하므로 이 학생에게는 명백한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성한 라인의 경우 누적 6.51%까지 합격할 수 있으므로 상위 5.52%면 충분히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 4.38%를 받은 학생도 스카이의 기준인 4.37%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서성한 라인에 지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합격자들은 평균 상위 4.38%에서 6.51% 사이에서 형성될 테니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하려면 중간값, 즉 5.44% 안에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의 경우는 서성하는 안정까지는 아니고 적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학생의 성적은 스카이 상향, 서성한 적정, 중경외시 안정입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라인 안에서도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학생은 서강대학교의 기준으로는 상위 5.55%인데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의 기준으로는 상위 5.01%입니다. 0.5%가 넘게 차이가 나죠. 최상위권에게는 큰 차이입니다. 이 학생
학생은 국어보다 수학을 더 잘 봐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한다고 해서 큰 재미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서강대학교는 문과, 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반영 비율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자연계열로 지원해도 수학을 더 많이 반영하는 다른 학교의 자연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이저 정시 솔루션에서는 1회 정식 솔루션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라인과 학교, 그리고 지원 전략의 큰 틀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개괄 분석 레포트, 정밀 분석 레포트를 통해서 최종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1회 정식 솔루션을 통해 지원할 라인과 학교의 큰 틀을 잡았다면, 개괄 분석 레포트를 통해서는 지원할 학과의 후보군까지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와 변동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를 정리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 학생의 경우 스카이와 서성한 중에서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 리스트를 전달해 드릴 것이고, 다시 서성한과 중경외시 중에서는 변동성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 리스트를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표본이 들어오기는커녕 수능이 치러지기도 전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 학과 리스트는 아직 정리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학사를 활용해야 하는지는 배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카이, 즉 상향 지원의 경우 변동성이 커야 합니다. 상향 지원이기 때문에 진학사는 불합격을 예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작다면 진학사의 적중률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불합격이라는 진학사의 예상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진학사의 불합격이라는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높은 변동성이 큰 곳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곳이 펑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상향에서는 이런 학과들의 리스트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성한, 즉 적정 지원의 경우 변동성이 낮은 곳과 변동성이 높은 곳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적정 지원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학과에 따라, 표본 상황에 따라 합격을 예상하기도 하고 불합격을 예상하기도 하고 진학사의 예상이 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진학사가 합격을 예상한다면 그 예측이 맞아야 합니다. 즉 변동성이 낮아야 합니다. 진학사가 불합격을 예상한다면 그 예측이 틀려야 합니다. 즉 변동성이 커야 합니다. 따라서 적정 라인에서는 학교의 입결 선호도와 진학사의 예측, 변동성, 3박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개의 후보군을 정하고 리스트를 추려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경외시, 즉 하향 지원의 경우 변동성이 작아야 합니다. 상위 5%대의 성적을 받은 학생이라면 보통 서성안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향 지원을 하는 이유는 학교를 조금 낮추더라도 100% 합격하기 위함인데, 변동성이 큰 위험한 곳이라면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성안 이상으로 한 장을 더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상황에 맞게 여러 학과 리스트를 추천해 드리는 것이 개괄 분석 레포트입니다. 개괄 분석 레포트를 통해 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진 이후에는 그 안에서 정밀하게 표본을 분석한 후 12월 28일에 정밀 분석 레포트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 정시 입결과 진학사 데이터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날짜는 26일에서 27일이기 때문입니다. 27일 이후에는 찔러보기식 이동이 많고 실제 지원은 보통 이 시기에 했던 선택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6일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정밀 레포트를 28일에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대략적인 후보군이 아닌 최종 정예 후보군이 추려질 것입니다. 이후에 경쟁률에 대응하는 방법과 혹시라도 나중에 눈치 싸움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강령까지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꼭 정시 솔루션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업로드된 라인 잡기 영상, 그리고 앞으로 업로드할 표본 분석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정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모의 컨설팅의 경우 아직 수능이 시행되기 전이라 표본이 진입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제 학과 리스트를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라인과 유불리에 대해서는 언제나처럼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드렸으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후에 실제 메이저 정시 솔루션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의 경우 순서와 방식은 오늘 컨텐츠와 동일하게 1회 정식 솔루션, 개괄 분석 레포트, 정밀 분석 레포트, 최종 정예 후보군 선정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여기에 더해 지원할 만한
학교, 학과 리스트를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수능과 정시를 앞두고 계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